네, 현재 시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선물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매도했던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선 반대로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도 강한 매수를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1%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창구까지 봤는데 이 시장 안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정민 이사, 임순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조금 불안했다가 오늘은 또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결국 꺼내든 감상카드, 삼성전자의 행보는 어떨까요? 이제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버티다 보니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떤 카드를 결국 꺼내놨는지 이번에 이제 실적도 발표가 됐겠다. 네. 쫙 정리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이제 장 시작 전에 항상 그 이제 예상 실적을 좀 발표를 하죠. 그래서 네. 오늘도 한 8시 30분쯤에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63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 얘기가 나왔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천억 원을 이번에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자그마치 마이너스 95.8%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이번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가 2009년도 이제 1분기 이후로 14년 만에 이제 영업이익의 1조 이하로 이제 그 분기 실적을 좀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좀 충격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또 걱정하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좀 뜨거운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증권가에서 추정하기로는 한 마이너스 3.5조에서 또는 마이너스 한 4조 원대 한 마이너스를 좀 기록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 반도체 한파에 최악의 실적까지 나오다 보니까 감산을 발표한 건데 원래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네. 그때도 금융위기 때였나요? 네. 엄청 힘들었을 때 많은 경쟁사들이 감산 카드를 꺼냈을 때 오히려 삼성은 감산을 하지 않아서 전화위복으로 더 잘 된 케이스다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은 그럼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삼성이 버틸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이제 참여 업체가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 와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세계 메이저로 세계 회사로 이제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회사가 그렇게 이제 무리한 경쟁을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감산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건 그만큼 생산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같이 계속 실적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용을 줄인다라는 거는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내용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디램 관련돼서 지금 20주 넘게 지금 재고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재고가 커졌다라는 게 이제 향후에 이 재고가 악성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일단 감산을 만든 주요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CPU가 이제 신형 CPU 같은 경우는 이제 DDR5 램을 이제 꽂게끔 돼 있는데요. 만약 이제 신형 CPU의 보급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새로 이제 PC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DDR5 램을 아마 꽂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DDR4 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산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번에 감산 결정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는 걸 보고 나서 지난번에 마이크론과 정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두 분은 이번에 삼성이 감산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걸 참 잘한 선택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주가가 움직이면 뭐 잘한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좀 선언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굉장히 좀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확실한 시청자 터닝 여러분들께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반도체 이야기할 때 제가 미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들 지난 4분기와 1분기 그 실적 추이를 봤더니 이미 삼성은 실질적인 감산을 하고 있다. 아직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맞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이런 삼성의 선언
실현으로 인해서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악성 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떨쳐내는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 섹터와 관련되어서 계속 작동하던 그 마법의 단어죠. 바로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저는 좀 이제 기대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디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마 그 컴퓨터 조립하시는 분들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요. 너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립 PC 맞추는데 그 단가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교체 주기와도 또 연관성이 높죠. 특히나 최근에 디램보다는 이제 그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현재 그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낸드 플래시의 그 용량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장이 그 저변이 넓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영업이익 증가세도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삼성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뜯어봤을 때 디램에 대한 투자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축소하는 부분이 맞지만 낸드와 관련되어서는 공격적으로 여전히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업체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수 효과가 또 떨어질 종목은 기업은 무엇이 될지 꼭 공부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표님, 네. 저는 2차 전지 이번 상승 랠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대표 네. 개미 투자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뭐가 됐든 그게 바이오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절대 놓치지 않겠다. 아주 굳건하게 마음을 갖고 현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모으고 네. 있습니다. 이런 제게 반도체 쪽으로 좀 과감하게 투자해보세요라고 조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아직도요?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약간 네. 좀 이제 보면 좀 참고 같이 이제 반대편 쪽으로도 이제 논리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디램 가격이 하락세가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감산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이 좀 덜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업황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하반기에는 IT 관련된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경기가 뭐 상반기에 나쁘고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인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거보다는 이제 업황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개선세가 좀 나타나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그거의 지표가 되는 게 아마 디램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디램 가격이 현재와 같은 하락세가 조금 안정화가 되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시점에서 아마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이 또 제 이 불나방 성격을 또 확 죽여주시는데 어때요? 이정민 이사도 동의하는지 오늘 저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쪽에 이번엔 좀 달라지는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물론 반도체주들이 움직였을 때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번에 좀 대표적인 좀 뭐 원익 IPS,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그 안에서 대장 역할하는 애들이 네.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는 좀 더 믿음을 실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랑은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비중을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오로지 반도체 사이클을 그대로 추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최선호주로 SK 하이닉스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요? 네네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제가 좀 기억이 나는 부분이요. 2016년도와 좀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평선 아래 있을 때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말자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네, 2012년도에 항상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와 2016년도와 지금을 좀 비교해봤을 때요.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떠올려 봐도요. 나올 만한 악재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님이 갑자기 구속된다던가 또는 배임과 횡령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하방 지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그런 이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도 장기 평선을 돌파하던 시기에 굉장히 많은 수량을 좀 매수를 해서 3년간 어떻게 보면 추세가 깨지지 않아서 제가 장기 보유를 하면서 큰 수익을 올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본다라면
한다라면은 모두가 불안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여전히 악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가 오히려 저는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호주로 SK하이닉스 2016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다시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두 분의 관점은 살짝 달랐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 참고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움직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글로벌 시장 진출 속도를 내겠다라는 그들의 포부 때문에 좀 오늘 장에 반응을 한 건가요? 네, 뭐 그렇다고 보시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미국 일리노이주의 이제 숀버그라는 이제 지역에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이 숀버그 지역이 이제 미국 내에 이제 기계 산업 관련된 뭐 대규모 클러스터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된 현지 기업들이 많이 진출돼 있고요. 뭐 이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로봇 관련돼서 이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제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지역에서도 이제 뭐 현지 법인은 아니고 이제 대리점 형태로 해서 지금 이제 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미국, 유럽 내에 이런 협동 로봇 관련된 그런 이제 판매가 그러니까 판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 관련된 매출이나 아니면 영업 실적 관련된 부분도 지금보다 좀 긍정적으로 뭐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 성장주 내에서 AI 로봇주들이 좀 잠잠했잖아요. 그죠. 특히 오늘 로봇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AI는 여전히 좀 밀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오픈 AI 소송권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최근에 또 다시 미국에서 고용 지표 안 좋으면서 좀 경기에 대한 걱정이 생기니까 성장주들이 부진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AI도 마찬가지고요.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세 상승을 하는 시기에도 분명 노이즈성 뉴스들은 항상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 뉴스에 반응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매수세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성 뉴스에 더 큰 반응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미 시장의 기대치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네. 시장이 실제로 반응을 한다라면은 그만큼 시장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시장에 지금 현재 그 거래 대금을 전부 다 빨아들이면서 오늘 또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AI 또는 로봇과 관련된 섹터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금이 일정 부분 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 AI와 관련되어서도 뭐 호주 정치인이 그 오픈 AI 쪽에 이제 그 소송을 걸었다 이래가지고 한창 좀 이야기가 좀 많았었죠. 하지만 원래 그 산업 한쪽이 그 이제 성장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그런 성장 과정의 일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수정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섣불리 매도할 필요는 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예수금이 항상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섹터에 어떤 식으로 내 자금을 투자를 할지 항상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좀 종목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추세가 어느 정도 좀 꺾이는 고가권에서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는 분할로 매도를 좀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좀 안정적으로 내 예수금을 불리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옆으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 6개월간의 주가 상승률 그래프로 좀 나왔었는데요. 네. 보니까 한 300% 정도 이제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지분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만한 굉장히 큰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럼 이 뉴스를 뛰어넘을 만한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을 만한 뉴스가 뭐가 나올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당장 떠오르는 뉴스는 없다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네. 뉴스는 매번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쵸. 시장의 반응의 속도 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한 로봇주들의 반등 또 이 역시도 단기적일지. 근데 생각해보면요.
올해 가장 획기적으로 좀 많이 나올 제품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로봇 쪽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 네, 그렇죠. 뭐 로봇 관련돼서 뭐 저희가 그 단순히 뭐 큰 로봇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자잘한 뭐 이제 로봇들이 많다라고 서비스 보시면 돼요. 로봇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뭐 가면 요즘 같은 경우 뭐 음식점들 같은 뭐 서빙 로봇도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뭐 삼성 같은 경우도 뭐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로봇들이 이제 뭐 출시가 될 것 같고, 뭐 현대나 뭐 LG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지금 로봇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일단 로봇에 대한 투자는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에서 이제 좀 차별화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일단 로봇만 하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서부터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과연 제품에 대한 이제 시장성 같은 거를 이제 같이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대주주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뭐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타 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술력이 바탕이 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로봇 이야기도 다 해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인 게 삼성이랑 엮여서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LG랑 엮인 종목, 하나랑 엮인 종목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여전히 대장은 삼성과 연관이 있는 로봇주입니까? 네, 항상 그 대장주가 관련되어 가지고는요, 결국 저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당연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아무래도 로봇 섹터 안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꺾이면은요, 모든 나머지 종목들도 다 같이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전문가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대장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장주를 가장 주목해야 되고 대장주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항상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로봇주와 관련되어서는 몇 가지 일정이 앞으로도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린다라면은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4월 중으로 서브봇 3세대 이제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LG전자가 투자한 회사들과 관련된 그 로봇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가요, 상반기 중으로 로봇 산업 보급 및 확산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가 나온다라면 당연히 정부의 정책 자금이 어느 쪽으로 투자가 될지도 아마 세부안도 좀 발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뉴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나올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월 24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되어서 경제 사절단 그 참석자가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그 경제인들과 관련되어서 이제 당연히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AI나 로봇이나 2차 전지와 관련된 대표님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면은 관련주들이 꿈틀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명단도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의 또 로봇주 알아봤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IR이 우리도 지원한다. 정부의 7조 금융 지원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제 북미 진출하는 배터리 회사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보니까 세액적인 면, 그러니까 금융 세제적인 면에서의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직접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국내 세금을 투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 관련 쪽으로 이제 지원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죠. 수출입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10% 정도 확대를 하겠다. 그다음에 금리도 최대 1.0% 포인트의 이제 우대금리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뭐 그 이외에 이제 무역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뭐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해주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인 투자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형태로 뭐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이제 국내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소재 광물 기업에 대해서 지금 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건 하이 니켈 양극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전체 2차 전지 소재 광물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그 생산 시설,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2차 전지 생산 시설들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기존 이제 상한의 1.4배를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내에 이제 차세대 배터리의 마더 팩토리를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계속 생산 시설이 해외로 나가면서 이거를 R&D 관련된 부분도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국내에서 관련된 시설들은 이제 국내에 이제 묶어두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를 위해서 뭐 차세대 배터리 R&D 투자에 뭐 정부에서 한 1,5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간 3사에서도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향후 5년 동안 1조 6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으니까 일단 뭐 해외로 나가는 부분도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하겠지만 국내에 투자되는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 투자 그리고 해외에서는 금융 지원 이렇게 정부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는 또 잘한다 더 해줘야죠. 네, 그럼 여기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이번 IRA 세부법만 봤을 때 당장 미국에서 모든 걸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죠. 추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단 우리나라 와서 하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셋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국내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미국에도 이제 조인트 벤처 위주로 보통 지금 현재 많이 좀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톤형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이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대형 업체들 중에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이제 미국에 짓는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나온 뉴스를 놓고 봤을 때는 아마 4680을 주력으로 좀 생산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업계에서는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와 관련되어서 그 파일럿 라인을 현재 그 수원에다가 영통 쪽 공장에다가 구축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 이제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요, 차후에 이제 어느 정도 개발 일정을 봐가면서 생산 라인으로도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삼성에서 이번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한 것으로 봤을 때 분명 전고체와 관련되어서는 삼성이 굉장히 앞서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에 그 포드와 합작으로 미국에서 최대 배터리 공장을 이제 건설하는 것으로 이번에 기공식까지 완료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86기가와트시나 이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현재 그 영업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2차 전지 관련 장비주들 한번 공략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에코프로가 또 올라가지고 오늘장 뭐 에코프로가 오른 이유 뭐 1, 2, 3 이렇게 도는데 3번이 그거였어요. 죽을 때까지, 너가 죽을 때까지 갈 것이다. 이제 정말 그런 밈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에코프로가 강하게 오르고 있고 최근에 장비주로 뭐 PNT도 쏘아 올리면서 그쵸. 그 몇 달 동안 남들 갈 때 못 간 걸 하루 만에 어제장에 쏘아 올렸잖아요. 네, 그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비주 투자? 일단 장비주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중장기적으로요? 네, 계속 뭐 그 미국 내에 지금 뭐 셀 업체들의 이제 그 공장들이 계속 증설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유럽이나 아마 국내에서도 증설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장이 증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장비에 대한 수요도 이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SK온 같은 경우는 뭐 미국 현지 법인에 대한 관련된 이제 장비에 대한 그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뭐 살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삼성 SDI나 뭐 LG 엔솔 같은 경우도 미국 공장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장비 업체들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장비 업체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회사들이 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면 뭐 PNT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오늘 좀 하락은 하고 있지만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특히 이제 원익 P&E도 계속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윤성 FNC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윤성 FNC요? 네. 윤성 FNC는 저희 방송하면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어떤 회사예요? 윤성 FNC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이제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제가 장비 회사 품목을 제가 까먹었는데 네, 관련돼서 뭐 상당히 시장성이 있고요. 뭐 상장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 아직 좀 모르는
모르시는 분이 있지만 주가 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5만 원대에서 이제 상장이 됐는데요. 지금 뭐 12만 원대를 뭐 이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향후에 지금 LG 쪽에 이제 납품을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이 미국 공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그런 이제 수혜가 클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사님은 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십니까? 저는 장비 업체들 안에서는요, 일단은 PNT가 가장 좀 눈이 간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NT. 특히나 이번에 그 섹터별로 이제 종목들이 좀 움직일 때 특징이 있죠. 돈이 몰리는 곳에만 몰립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안에서도 결국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종목들이 가장 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결국 장비 업체들 안에서는 가장 큰 움직임이 어제 같은 경우에 나왔던 종목이 아바코와 PNT죠. 근데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수주 잔고 자체가 일단은 설비 업체들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롤투롤 그 설비 기술이라고 해가지고는요, 국내 시장 안에서는 점유율 1, 2 업체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도 충분한 만큼 앞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뉴스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차후에도 아무래도 그 매수세가 좀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되어서는 대장주군이 그 추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종목을 발굴해서 매매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좀 보여야지만 내 예수금이 꾸준히 불어날 수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PNT가 탑픽으로 나왔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